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자니 이쪽 상황에선 또 서운할 것 같고, 또 이쪽 걸 버리고 여길 걸 선택하자니 이쪽이 서운할 것 같고,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드는 거죠. 근데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어떠한 욕심, 내가 과거에 들었던 내 감정을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뭐 많은 일을 더 한다거나 돈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쇼핑을 저지른다거나 하면서 그 울분을 조금 약간 푸는 것 같아요. 그 울분을 푸는 방식이 뭐 일을 많이 하는 걸 수도 있겠고, 돈을 쓰는 걸 수도 있겠고, 사람들과 만나서 뭐 이렇게 막 하는 걸 수도 있겠고,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오는데, 저는 그 방식이, 그러한 감정을 푸는 방식이 일을 많이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. 근데 이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제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. 이와 연장선상에서 두 번째로 드는 고민은 과연 어느 것을 선택과 집중해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. 지금 이 고민이 드는 거, 내가 지금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느 곳을 내가 더 주력을 해야 되나?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이 선택과 집중의 순간인데, 이 선택과 집중의 포커스를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. 이 선택과 집중의 포커싱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.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. 참 사람이란 게 간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없다고 생판 난리치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, 일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, 하나라도 막 이렇게 일을 더 받았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,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, 이 일이 막 이렇게 한제 범죄되니까 아씨 내가 이거 어디다가 해야 되지, 이거 어떤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인가, 어떤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면서 사람이 계산을 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. 이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해요. 근데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질문에서 결론을 못 내린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수많은 일들에 묻혀서 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. 이게 참 결정을 해야 되는데, 결정이란 게 솔직히 참 어려워요. 어떤 게 나한테 좋은 거고 어떤 게 나한테 나쁜 건지 뭐 이익을 따져보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,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은 당연한데,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하자니 이쪽 상황에선 또 서운할 것 같고, 또 이쪽 걸 버리고 여길 걸 선택하자니 이쪽이 서운할 것 같고,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드는 거죠. 근데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, 그러한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,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이 필요한 것 뭐냐,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이 일에 정말 파묻히게 되고요. 그 일에 파묻히다 보면은 정작 그 일의 주도권이 나인데, 일의 주도권이 일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이 일에 대한 선택을 하고 하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과감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,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일들을 내가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봐왔던 이미지가 손상이 될까봐 그러한 우려 섞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일을 못 놓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. 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내가 일에 묻혀버리게 되는 거고,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아서 하는 일이든지 간에
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. 아이씨, 내가 뭐 그냥 떠받들어서 하는 일이니까. 아이, 내가 일을 받았으니까. 아, 뭐 어쩔 수 없지. 나 말고 할 사람이 없네.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요, 재밌는 사실은 뭐냐. 내가 이 일을 하고 하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반드시 내 자리를 채울 대체자는 나타나요. 그리고 내가 이 일 내려놔도 돌아갈 놈들은 돌아갑니다. 돌아갈 곳은 돌아가요.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놓지 못하는 건 뭐예요? 나의 어떠한 욕심, 나의 어떠한 사명감,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진 어떠한 이미지,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일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과 집중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굉장히 이 선택과 집중의 순간을 피해 가려고 해요. 피하고 싶어요. 선택과 집중 따위 하고 싶지 않아 해요. 왜? 선택과 집중을 하면 머리 아프니까.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? 아닌가? 하면서 현타가 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. 하지만 저는 이 선택과 집중의 순간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요. 이게 뭐 한 번만 찾아오진 않아요.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과업의 순간들이 있을 때에 그때 꼭 한 번씩 이 선택과 집중의 순간이 찾아오는데, 그 선택과 집중이 찾아왔다는 그 사인은 뭐냐?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잘하고 있느냐? 나 지금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들을 내가 다 할 수 있을까? 라는 그러한 질문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선택과 집중의 순간을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의 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우리는 그 선택과 집중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선택과 집중의 순간에서 과연 나에게 좋은 것은 뭔지, 내가 해야 할 일은,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, 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, 뭐 미련하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아우 다 못 내려놓네, 이런 미련한 게 아니라 어떤 게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집중이 필요한 순간이고 어떤 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인가를 잘 계산해 보라는 거죠. 그 방법이 정말 간사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정말 간사하고 조금 고약한 방법이고 조금 얌체스러운 방법으로 볼 수 있겠지만,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고, 그리고 어떤 것이 나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 시점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둬야 될 일이 뭔가, 이것을 잘 고민하면은 분명히 내가 덜 신경 썼던 일이나 일의 중요성이 차차차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일들을 순탄하게 처리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늘상 제가 입버릇처럼 해오는 말이지만,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, 뭐 적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뭐 나약한 사람 아니고,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미련한 것도 아니고, 적은 일을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다.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시점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나,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면, 그때는 그 질문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일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
체력을 길러야 된다.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을 써라. 운동하자. 운동장 뛰자. 여름이잖아요. 이 밤에 걷기 굉장히 좋거든요. 운동합시다. 헬스 끊읍시다. 길거리 뜁시다. 그렇게 하면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. 나는 뭐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중요한 거예요. 생각이 생각을 밀어낼 수 없거든요.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거는 몸을 쓰는 건데 그 몸을 쓸 수 있는 방법 뭐겠어요? 운동이거든요. 뭐 하루에 1, 20km가 되든 뭐 5,000걸음, 10,000걸음이 되든 뭐 가벼운 스트레칭이 되든 뭐 윗몸 일으키기 뭐 50개든 30개든 간에 몸을 쓰는 일을 통해서 내 체력을 조금 더 길러보자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지키자. 그래야만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감당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충분히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정말 두서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던졌는데 저도 어떻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결이 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 선택과 집중의 기로에서 정말 나를 좀 돌아보고 나한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들을 잘 결정해서 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일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렇게 건강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관계, 또 형제 자매 관계에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똑같이 잘 대해준다고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이 금쪽이들이 있어요. 더 눈에 가고 더 신경 쓰는 애가 있어요. 그럼 그 아이한테 더 신경 쓰고 더 마음 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다른 자녀들은 뒷순번으로 밀려날 거예요. 그리고 부모님이 이 눈에 가는 아이를 더 챙겨주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편애로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. 또 어쩔 때는 이게 편애라고 인식이 되면은 형제 자매 사이에서 경쟁심이 일어나는 거예요.